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른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아 변광용 민주당 후보와 계룡산을 등반했는데요. 문재인은 변광용 후보에게 거제는 대통령을 2명 배출했는데 계룡산은 그 거제 기운의 뿌리다. 변 후보가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길 바란다라며 응원하고 격려하려고 왔고 오랜만에 파라로 찾는다고 신경 썼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자신의 사저가 있는 지역구인 경남 양산갑의 이재영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29일에는 부산 사상구를 찾아 해당 지역에 출마한 인문계 배재정 후보를 지원하며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일정을 언론에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부산 사상구는 과거 문재인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유세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활동을 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라는 지적의 목소리와 함께 현재 민주당이 유리해지고 국민의힘에 불리해지고 있는 총선에 숟가락 얹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으론 문재인의 등판으로 인해 국힘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중도 무당층마저도 투표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만한 이유입니다. 실제 국힘 지지층은 문재인을 아주 싫어하며 중도 무당층 중에서도 문재인에 대해 좋게 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재명 대 윤석열 전선 그리고 윤석열 심판 여론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이 끼어들면 이것이 흐려지면서 국민의힘의 기사회생활 희망의 끈을 쥐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퇴임 후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를 점점 의심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도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올 만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는 말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평산책방을 차려 수시로 수많은 정치인들을 회동한 것은 물론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 위해서 막후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로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총선 과정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 역시 자아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월 초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다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결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측근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은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이 이재명과의 독대에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노영민의 공천 문제를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는 선언도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뒷말들이 흘러나온데도 이를 문재인 층에서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측근들이 자신의 말을 지어내거나 왜곡해서 전달한다면 따끔하게 꾸짖어야 정상임에도 지금껏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들을 찾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 정치인들의 선거사무소 개도식에 잇따라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월 3일 청와대 의전비서관, 제1부속비서관을 지냈던 조한기 충남 서산 최한 후보 선거사무실 개도식 축전을 통해 조한기 후보는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한 동지라며 4번을 낙선하고도 또다시 고향에 도전하는 사전오기 조한기의 뚝심과 정성을 헤아려 달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7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정태호 관악을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도식에도 축전을 보내 정태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관악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내는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응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또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출신인 윤영찬 당시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충천을 보내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을 누구보다도 아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많이 혁신하고 더 크게 통합하는 민주당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했다라며 양극화 중호의 정치를 바꾸려는 그의 의지가 열매를 맺길 바란다. 성남중원과 동고동락해온 그의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또 지난 3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광진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도식에도 서면 축사를 보내 고민정 의원은 나의 든든한 동지로 2017년 내가 직접 선대위에 영입하여 2년을 맺은 후 함께 대선 승리를 이루었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나를 도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치 지도자로 뚝 서고 있다. 고민정 의원이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크게 쓰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문제에는 그 밖에도 또 다른 친문계인 김태년, 윤호중, 진성중 의원 등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축전을 보낸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까지 거론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이거나 그 이전부터 문재인을 따르던 친문 정치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행위는 여전히 문재인이 자신과 가까운 세력들을 여전히 마쿠에서 놓으며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설을 자아낼만 합니다. 게임 전에 잊혀지고 싶다고 줄곧 얘기하던 것과는 많이 차이 난다고 할까요? 지난해 5월 자연인 문재인의 일상을 다룬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 바 있습니다. 그가 퇴임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기에 나온 영화라 퇴임 전부터 이미 영화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 역시 자아낼만 했습니다. 언론에 이 영화 개봉 소식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긴 했지만 영화엔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못하면서 노무현입니다 다큐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면 문재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한 말은 본심이 아니고 퇴임 직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농담조로 던지던 다시 출마할까요가 진짜 본심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나라가 걱정되어 정치에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당장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수시로 전국을 돌며 미국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오바마는 지원 유세에서 수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호세 알베르토 무이카 코르다노 전 우루과이 대통령도 대통령 퇴임 뒤 상원의원 활동을 몇 년 동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작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거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SNS를 통해 책을 추천한다거나 개인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경제까지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문재인은 분노하는 목소리를 내기커녕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당대표를 했었던 정당이기도 하며 민주당 정부의 수장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당시 그의 SNS엔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불멍하는 모습이 올라왔을 뿐입니다. 또 그해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희생되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애도기간이라고 발표한 약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3마리가 때 아닌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의 사저로 데려간 풍산개를 파양했다는 그 소동이었습니다. 당시 풍산개 파양 문제를 두고 시비를 건 쪽은 윤석열 정권이었으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었던 풍산개의 주인 여부를 두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롯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비에 문재인 측은 시민들의 민생과도 관련 없는 또 수많은 시민들이 숨진 대형 참사가 일어난 시국임에도 이 이슈를 키우는데 가담한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역시 이 일에 대해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구구절절하게 답변했지요. 즉 풍산개 3마리 사건이 언론에 한동안 도배가 되면서 159명이 숨지고 또 수백 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 이슈가 덮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측에서 풍산개들은 우리가 계속 키워왔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일축했으면 시민 누구나 납득했을 일이고 금방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에 빠져든 것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도와준 셈이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문재인이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재명 발목 잡기에만 앞장섰습니다. 이재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0조 원의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는 국간이 비어간다라며 이를 가로막았고 또 문재인 역시 홍남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재명은 대선 막판 코로나 3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해야 한다라고 외쳤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영업 제한을 하면서도 유세 현장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것은 왜 제한하지 않았던 걸까요? 대선 이후 초과세수가 110조 이상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걸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에 가져다 바치게 되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면 이재명이 쉽게 대통령이 될까봐 고의로 막은 것이 아니냐는 파문을 문재인 측에서 자아냈던 겁니다. 실제 대통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적극적인 손실보상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문재인은 이에 손댈 생각조차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처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이 밀어줬다는 구설만 자아낸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특히 이낙연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의 이재명에 대한 온갖 회방 역시 셀 수도 없이 많았지요. 실제 이재명 측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문재인 쪽과 전략적 거리두기와 차별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당했다는 그런 사실도 더욱 부각시켰어야 했고요.
그랬으면 집권당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구장창 발목만 잡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승산은 분명 올라갔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묻지마 정권심판론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기에 더욱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친문 세력들이 이를 방해하여 결국에 윤석열을 돕는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여야 지지자임을 자청하며 이재명을 음해하는 데 앞장선 소위 똥파리들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지지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문제있는 이재명이 당대표의 압도적 지지율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측근들이 이재명을 당에서 계속 흔드는 데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제어하려는 신용이라도 해봤습니까? 또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 신문이란 개판은 더 이상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문재인 주변에 있던 친문계 세력들 대다수가 엄중히 이낙연과 함께 180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무의도식하다시피 한 세력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과 싸우는 데만 집착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주변에서 권력을 차지해놓고 무의도식하다시피 하던 이들 중 적잖은 수가 탈락했거나 탈당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공천혁명을 당원과 지지층의 손으로 일궈낸 것이고 이는 이들의 사기 충청과 주변 막가해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도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에 그 무의도식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이들의 수장격인 문재인이 다시 전면에 나서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도 선제적으로 했었더라면 또 윤석열 정권 규탄에 앞장서 나서며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질타했으면 모를까.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과연 지지층과 당원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수록 투표장에 갈 생각이 소극적이었던 국힘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의 경로 중인 중도부당층 역시 민주당은 아직도 문재인 영향력 하에 있는가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면 그놈이 그놈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투표장 가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묻지마 정권심판론이 괜히 그렇게 강했겠습니까? 즉 이재명이 엄청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 5년의 공약 이행률은 고작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는 그토록 비난받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도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쪽이 그토록 강조했던 적폐청산은 거의 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적폐라 불리는 세력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시 없었고 임기 막판 박근혜까지 풀어주며 더욱 허탈하게 했습니다. 한때 큰 호평을 받았던 남북관계 역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인해 고로아미타불이 됐습니다. 문재인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역시 없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도 주지 못했고 정치적 무기력감만 안겨줬다는 사실을 왜 이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문재인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효능감 주지 못했고 정치적 무기력감만 안겨준 핵심 인사들은 총선 내내 부디 자중하고 모습을 비추지 말기 바랍니다. 또 지원 유세에 본격 나서는 중이라는 임종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부각될수록 윤석열 심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이재명과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중인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이 대비되면서 더욱 부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지분이라도 요구하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역대급으로 중요한 총선에 재뿌리려는 행동은 제발 그만두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호빈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